당시에 그런 얘기를 한 들었다고 해주면 되죠. 예, 일단은 어쨌든 그때 전체 캠프의 분위기나 전에 들은 이야기, 네, 네, 뭐 직접은 아니지만 네. 뭐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만 얘기를 해줘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이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죠. 우리 대단한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없었던 시대 악인 이재명이 결국 사법부마저 협박하는 듯한 액션을 취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하는 시츄에이션인지 어처구니가 없는데 이재명이 이런 행동을 갑자기 하는 이유는 어느 정도 추측 가능할 것 같아요. 어제 이재명이 위증교사 관련 건 최후 진술까지 끝냈는데 갑자기 정말 갑자기 선고를 앞두고 본인의 입장을 밝히는 피고인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했어요. 법조계에서는 당연히 이런 경우는 최후 진술 끝내고 1심 판결 나오기 직전인데 피고인이 진술서를 다시 내는 경우는 처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A4 용지 16장 정도의 진술서였다라고 하는데 내용을 전부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해당 진술서에서 이재명은 위증을 교사해 실제 위증을 하고 지금은 자백해 빠른 처벌을 받길 원하는 공범 김진성 씨가 나 이재명이 위증을 교사해서 김진성이 진술을 한 게 아닌 스스로의 기억에 따라 자발적으로 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합니다. 즉 이런 거죠. 우리는 분명히 이재명이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하는 그 녹취록을 전부 들었어요. 그렇죠? 당시 이재명은 기억을 더듬어 보라고 그렇게 했다고 하면 되지 라면서 위증을 실제 교사합니다. 상대방의 반응은 떨떠름하고요. 분명히 녹취록에 그 교사 현장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무려 법원에 제출하는 진술서에 그건 아니라고 배째라식 잡아떼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슈바 진짜 국민들이 벌레도 아니고 녹취를 다 들었는데 이재명은 지금 이걸 뭐라고 비유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내 발에 모기가 달라붙어가지고 피를 빨고 있는데 아니야 그건 나비야 이 지랄을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렇다면 이재명이 갑자기 이런 이례적인 일을 벌인 이유를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보험용 최후 진술을 끝낸 피고인이 갑자기 생뚱맞게 검찰을 비판하며 검찰이 모든 걸 조작했다라는 난 죄가 없다라는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한 거면 나중을 위한 보험용, 즉 나는 이렇게까지 했다, 나는 억울하다, 검찰이 정권에 나팔 수다, 뭐 이런 걸 피력하려고 했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여기서 이재명의 이 행동 모두 반박이 다 가능한 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재명이 수사받았던 태도를 조금 살펴보면 이재명 막상 검찰의 수사에선 굉장히 비협조적이었거든요. 수사받으러 갔다가 검찰이 증거를 조작한다고 진술을 조작한다고 말 한마디 안 하고 나왔다라는 기사 여러분 봤었죠? 본인이 적극적으로 본인의 결백을 주장할 기회를 검찰이 수도 없이 많이 줬는데 그때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존나 비협조적으로 나오다가 모든 게 다 끝나고 1심 판결이 나올 때가 되니 갑자기 본인 진술을 담은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이건 뭐 그냥 빼박, 난 이렇게까지 했다, 이 정도까지 했다라는 보험용인 겁니다. 그리고 이 주된 목적은 위증교사는 너무 뻔한 본인이 생각해도 증거가 뚜렷한 범죄 혐의니 이렇게 해서라도 본인 형량을 미약하게나마 낮출 수 있는 수단으로서 활용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과연 이재명의 이 행동을 법원이 곱게 바라볼까가 문제. 이재명 입장에서 지금 뭐라도 해야 하니까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니까 검찰을 공격하며 본인은 무죄라는 진술서를 1심 앞둔 바로 직전에 제출을 한 것이겠지만 이걸 바라보는 법원, 사법부는 이재명에게 그닥 좋지 않은 감정을 느낄 것 같단 말이죠. 지금 바깥에서 이재명이 하고 있는 짓들, 이재명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본인의 지지 세력들을 통해서 수원지검 대북송금 관련해 신진우 부장판사 탄핵 운동을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을 거고 그걸 이재명이 모를 리가 없으니 결국 이재명이 방관하고 있다라는 거 법원이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재명이란 인물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래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그런 모습을 최소 보여는 줬었는데 이 이재명이 권력을 잡은 이후 당을 장악한 이후로는 이재명 비롯 이재명계 의원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소위 개딸 같은 강성 지지층들이 준사법기관인 검찰을 넘어 이제는 사법부까지 다방면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라는 거 이거 법원이 지금 다 알고 있단 말이야. 근데 과연 이재명의 저 행동이 위증교사 1심 판결에 그 어떠한 영향을 줄 수가 있을지 저는 좀 회의적으로 바라봅니다. 꿀밤 한 대 더 맞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솔직히 신진우 부장판사 탄핵한다고 포스터 만들어가며 극성 지지자들이 난리를 피우고 있는 거 진짜 이재명이 모르고 있었겠냐고. 다 알고 있죠. 근데 방관하는 거잖아. 말 한마디라도 건넸었어야지.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은 하지 말라고. 사법부 판사들은 건드는 게 아니라고 언지라도 줬어야지. 그런 액션은 하나도 취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면은 일정 부분 동조를 하겠다라고 봐도 무방한 건데, 이재명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무지성 개딸들 극성 지자들의 집단 또라이 지성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 이재명이 본인은 무죄다,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다, 공범 김진성은 내가 교사를 해서가 아닌 본인의 기억으로서 진술을 했던 것이다 라는 주장이 담긴 진술서를 법원에 냈다라고 했죠.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이 위증교사를 했던 그 녹취록을. 지금부터 여러분 똑똑히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이재명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말투로 김진성에게 위증을 교사했는지, 그리고 아직까지 이걸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널리 해당 영상을 퍼뜨려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또 다시 같이 들어보시죠. 이게 지금 매우 정치적인 좀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들을 좀 얘기를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했던 주장, 네. 재판에 주장했던 거, 그걸 보면 제가 더 그러죠. 한번 일단 그래서 혹시 내가 김 대표한테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얼마든지요. 복잡한 네, 얘기는 아니고 그냥 이제 어차피 세월도 다 지나버렸고, 예. 뭐 시장님은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당시에는 정치적으로 네. 김 비서관이 어쨌든 뭐 수행 비서관사의 핵심이었으니까 예. 그냥 있는 대로 진짜 뭐 세월도 지나버렸고, 그래서 KBS 측하고 그 당시에 KBS 측하고도 얘기하고 PD 측하고도 얘기하고 해서 그 내가 시킨 걸로 내가 주범인 걸로 해주면 예. 고소를 취소해 주기로 합의했던 걸로 내가 그때 기억하거든요. 근데 물론 증명은 안 됐지만, 예. 네, 너는 봐줄게. 그 이재명이가 한 걸로 하면 봐주자. 예. 이런 방향으로 좀 정리를 그때 했던 걸로 내가 기억하고, 예. 주로 내가 타겟이었던 거. 그냥 있는 대로 막 어차피 세월은 다 지났잖아요. 뭐 아니 뭐 거짓말 필요도 없고. 너무 오래돼서 뭐 기억도 뭐 사실 뭐 크게 기억도 잘 안 납니다. 사실 안 나는데. 아무튼 그 필요하신 부분 그러니까 예. 이 사건이 매우 정치적인 거래가 있는, 그러니까 뭐 예. 그런 사건이었던 걸로 기억된다 예. 정도. 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KBS하고 우리 시장님하고는 실제로 얘기가 좀 됐던 건 맞아요. 예. 어쨌든 내가 주도를 했다. 그다음에 뭐 내가 질문하는 도중에 뭐 메모를 해주면서 질문 내용을 다 알려줬다 뭐 이런 소리를 했었는데, 어쨌든 그거는 뭐 법정에서 우리가 따질 바고, 검찰도 나를 좀 봐야 되고 또 시도 그렇고 KBS도 그렇고 전부 다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나한테 덮어씌우면 도움이 되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좀 기억을 좀 되살려서 혹시 기회 되면 뭐 그때도 뭐 그런 그런 뉘앙스, 그런 뭐 그런 분위기 때문에 내가 뭐 구속되다 우리 시장님 모시고 있던 입장에서 그래도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한번 되살려봐 주시고, 또 어떤 취지로 저기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네네. 내가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예, 그래도 그때는 우리 주장이었으니까 한번 기억도 되살려 보시고, 나는 뭐 다른 자료는 안 가지고 있으니까. 판결문하고 글을 보내드릴게요. 판결문하고 우리가 했던 주장, 재판에 주장했던 거. 그걸 보면 제가 더 그러죠. 한번 일단 보내드릴게요. 텔레그램으로 내가 보내드릴게요. 하여튼 아까 얘기로 좀 되돌아가서 그 자료는 보낼 테니까 한번 봐주시고요. 어쨌든 한번 갖고 싶은 그 생각은 나던데. 그렇게 해서 제가 보고 인지한 상태에서 네네. 어떤 식으로 방향을 이제 잡았으면 좋겠다. 그러시죠. 제가 얘기해놓은 내용들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시고요. 해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춰서 뭐. 네, 그래요. 또 통화할게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그래서 네.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예, 제가 충분히 다 출력해서 봤습니다. 아, 그랬었어요? 예, 양이 그래서 많은데. 예, 뭐 오래전 일이긴 한데 네네, 제가 우리 김 비서님한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네, 그 구체적 사건은 사실 알 수가 없는 거고 이쪽에서 벌어진 일은. 예. 모르는 내용도 많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 그래서 당시에 어쨌든 제가 그때 뭐 들은 얘기, 뭐 최초로 PD한테는 고소 취하해 준다고 약속을 미리 했었다는 거고. 예. 음, 그, 그 기억하세요 혹시?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고소 취하해 준다고. 예, 그때 당시에 KBS 측하고 성남시 측하고 음, 그런 식의 협의나 논의가 많았다. 예. 여러 차례 있었다라는 것 정도를 누군가가 얘기를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음. 보고 나서 제가 아까 텔레에 잠깐 답변을 어떻게 저기를 네네. 하는 게 좋을까요?라고 이제 말씀드리려다가 마침 전화하셨는데 네네네네. 한 번 더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핵심은 김 비서관이 좀 도와줬으면 하는 거는 KBS하고 시장님 측이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상의했고 가능하면 교감이 있었다.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제일 좋죠. 실제로 뭐 그때 비서였으니까 알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예. 전체 흐름이나 이런 거. 그래서 좀 서로 그때는 이제 협의. 네. 애매한 게 그때는 이제 제가 밖에 먼저 나와서 선거 전화는 내가 준비하고 있을 때 그럼. 받았는데 선거를 위해서 먼저 아, 나왔거든요. 먼저 나와서 그러니까 내부에서 사실 이제 누가 이제 KBS랑 연결했을지는 모르는데 이 일정이 아마 애매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뭐 그건 당시에 그런 얘기를 한-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예, 일단은 어쨌든 그때 전체 캠프의 분위기나 전에 들은 이야기, 네. 뭐 직접은 아니지만 뭐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만 얘기를 해줘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